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페이지는 자 681페이지 자 근대적 개혁의 추진 이른바 자 갑오개혁 파트가 되겠다. 선생님 갑오개혁 배우지 않았나요? 네, 배우긴 배웠죠.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다? 동학농민 운동이 전개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갑오개혁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 그럼 갑오개혁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 세부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따로 필기하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좀 가로로 쓸 겁니다.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 않고 제가 가로로 쓸 겁니다. 자, 1차 갑오개혁. 자, 1차 갑오개혁을 이른바 주도했던 것이 자 김홍집 내각입니다. 갑오개혁을 누가 주도했다고? 누가 시켰다고? 일본이 시켰다고. 일본이 시켰는데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왜 김홍집을 내세웠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바로 일본과 우리 측에 나름 동상이몽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같은 자리에 누워있지만 생각은 다른 거라는 거지. 자, 일본은 왜 김홍집을 내세웠을까요? 그렇지. 2차 수신사로 왔던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과 좀 친하지 않아. 일본을 입맛대로 개혁을 하지 않을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정부는 왜 김홍집을 오케이 했을까요? 온건계합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온건계합파인 김홍집이 조선의 입맛대로 개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일본은 2차 수신자로 왔던 김홍집이다 보니까 일본과 친분관계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일본의 입맛대로 개혁을 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른바 자 뭐가 폐지됩니까? 교정청이 폐지가 되고 군국 기무처가 설치가 됩니다. 자, 뭐의 폐지? 아이고 힘들어. 뭐의 폐지? 교정청 폐지. 오케이. 자, 교정청이 폐지되고 나서 이른바 자 뭐가 설치가 됐다? 군국 기무처가 설치가 됐고, 여러분 근데요, 자 봐봐, 한번 물어보자. 1차 갑오개혁이잖아.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 뭐라고? 그렇지,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요, 우리한테 뭔가 개혁을 강요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에 대한 간섭 자체가 심할까 덜할까? 덜하겠죠. 왜? 청일전쟁이 엄청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야야야 똑바로 해 하고서 야씨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왜? 누구랑 싸우고 있다 보니까, 청과 싸우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간섭이 덜하다 보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 자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의 요구 사항이 여기서 상당 부분 자 수용되게 된다. 비교적 갑오개혁이 일본에 의해서 여러분 실시되긴 했지만 1차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입맛대로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모 기간 중이니까. 모 기간 중 자 이른바 자 청일 전쟁 기간 중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이길 것 같은 거야. 누가 이길 것 같은 거야? 일본이.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2차 갑오개혁으로 가는데 일본에 뭐가 생겼을까? 이길 것 같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야. 그래서 쑥 조선을 한번 보니까 일본의 입맛대로 개혁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의 입맛에 맞게 개혁을 진행할 만한 인물을 끌어들이겠죠. 그게 갑신정변 때 일부를 망명했던, 이제는 완전 친일파가 되어 있는 박영효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김홍집, 박영효, 무슨 내각? 그렇지, 연립 내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른바 자 뭐를 선포하게 된다? 홍범 14조를 여기서 반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2차 갑오개혁은 누가 주도하는 거야? 온건과 급진이 이렇게 함께 주도하는 거죠. 온건계합파 김홍집, 급진계합파 박영효. 근데 박영효가 들어와서 막 설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뒤에 누구에 의해서
결국 고종에 의해서 박영훈은 다시 한번 일본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이른바 청일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그것이 무슨 조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약간 욕이 될 수도 있어. 시모노 쉐키 조약이에요. 시모노 쉐키 조약이야. 자, 누가 승리했습니까? 일본. 일본이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기다 보니까 청한테요. 자, 뭘 받냐면요. 일본이요. 요동반도라고 하는 땅을 할양받아요. 전문용어로 삥을 뜯긴 것이죠. 누구한테? 원숭이한테. 큰 우리 동네 형이 자기의 아주 거액 액수를 여러분 누구한테 삥 뜯긴 거야? 일본한테 삥을 뜯겨버린 게 속된 말로 여기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시는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완전 동네 형은 어떤 느낌이야? 죽상했죠. 야, 씨, 우리가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한테 지냐? 이게 심각한 거 아니냐? 가버렸던 거고,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어 우리나라는, 야, 우리 동네 형이 졌네. 누구한테? 일본한테. 근데 이때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자, 등치 큰 애 3명이 나타납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딱. 중앙에 러시아, 왼쪽에 프랑스, 오른쪽에 독일 딱 서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막 울고 있는 누구한테? 청한테. 야, 누가 때렸어? 제가요. 쟤 누군데? 쟤 일본이 아니야?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울지 마. 주머니에서 뭘 꺼낸 거야? 계란을 꺼낸 것이죠. 눈 비벼주면서. 괜찮아. 내가 해줄게. 괜찮아. 야, 가만히 있어봐. 가가지고 열심히 누구한테? 얘한테 삥 뜯어가지고 돈 세고 있었던 원숭이. 좋게 세고 있어. 막 세고 있었는데 뒤에서 일본을 누가 건드는 거죠. 이렇게 막 세고 있으니까 야야 좀 봐봐 하니까 이제 아이씨 뭐야? 야 바보라니까. 그냥 돈 세고 있던 일본이 야 뭔데? 쓱 돌아보니까 오우씨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서가지고 계란 쓱 비벼주면서 누구한테 계란 비벼주면서 청한테 계란 비벼주면서 야 네가 얘 쳤냐? 죽을래! 삼국간서. 알겠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업이 그렇죠? 네. 자, 삼국 간섭이 되겠죠. 자, 누구? 러시아, 프랑스, 독일. 자, 당연히 메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누가한테 빼앗았던 일본의 청으로부터 빼앗아 요동반도를 다시 청이 가져가게 돼요. 그럼 누가 이제 되게 황당해진 거야? 이겼는데 얻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누굽니까? 일본이죠. 일본은 아니 이겨가지고 요동반도 빼앗고 했었는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마 누굴 밀어낸 거니까 일본을 밀어내버린 거야. 일본 입장에서 이씨 얻어간 게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가만히 숨기고 보고 있던 우리나라는 그래 이들과 친하게 지내야겠다. 누굽니까? 러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김홍집 내각은 3차 여러분들 갑오개혁이라 쓰시고 여러분들 누구 내각? 김홍준 내각이에요. 자 무슨 내각? 그렇지 친러 내각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지금 황당한 거죠. 그럼 친러 내각이 이제 누구랑 가까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누구 입장? 일본 입장에서는 친러 내각의 중심이었던 누굴 제거해야겠다. 명성황후를 제거해야겠다고 하는 정신병자 같은 생각을 하게 됐던 거지. 그렇죠? 자, 빨간색 쓴다. 을미사변을 얘네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을미사변 이른바 다른 말로 명성황후 무슨 사건? 그렇지! 여러분 다 시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자, 제가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시해라는 것은 부하가 신하가 왕을 죽이는 행태를 시해라고 한다고요. 일본은 우리한테 부하가 아니잖아. 명성황후 살해 사건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명성황후 살해 사건이 되겠다.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분들. 자, 명성황후 살해 사건. 자, 1895년 바로 그날. 일본이 여러분들 자 광화문을 지나서 경복궁이 정문이죠. 광화문을 지나서 쫙 올라갑니다. 당시 이 우리나라 궁궐 경복궁을 지키던 수비군이 있었는데 그 수비군이 이른바 시위대라고 하는 군대예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쭉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막았던 사람이 아까 배웠던 홍계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홍계훈도 팔이 잘려서 그러고 죽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얘네가 자 마지막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건천궁 오크루까지 올라가요. 경복궁 여러분들 제일 북쪽에 있는 이른바 그쪽이 이른바 건천궁 오코루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건천궁 무슨 루? 오코루. 건천궁 오코루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건천궁 오코루에 들어가는 문이 한 개인가 두 개거든요. 근데 한 개인가 두 개인데 그 한 개인가 두 개를 바로 일본에 의해서 훈련받고 있었던 우리나라 군대가 그 입구를 철저하게 봉쇄해 버립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군대가 명성황후 즉 우리나라 국모를 살해하는 그 장소에서 일본군에 동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쁜 새끼들이지. 친일파 같은 새끼들인 거지. 그게 훈련대라고 하는 군대예요. 실질적으로 훈련대하고 그러면 시위대가 살짝 접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요거 나오면 무조건 을미사변이에요. 둘 다 우리나라 군대야. 하지만 훈련대는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훈련받고 있던 군대. 그러니까 친일파 새끼들. 완전히 일본 앞잡이가 돼버린 거지. 개새끼들. 훈련대. 그리고 우리나라 당시 명성황후를 지키는 부대가 무슨 부대였다고요? 물론 명성황후뿐만 아니라 그냥 궁궐을 지키는 부대. 그게 뭐였다고요? 시위대였다는 얘기야. 시위대 대부분 다 도망갔고요. 훈련대 걸고 막아서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일본 낭인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건천궁 오코루부터 여러분 건천궁 안에 오코루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안에 방들이 있는데 다 들어간 거예요. 보는 여자 다 찔러버린 거지 개새끼들이. 그러고 나서 어느 방을 싹 열고 들어갔는데 똑같은 궁녀 복장을 입은 여자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뮤직비디오 봤던 것처럼 쫙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으니까 일본 낭인이 칼을 뽑아가지고 첫 번째 궁녀부터 찌른 거예요. 두 번째 궁녀를 찔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궁녀를 찌르려고 하는데 네 번째 궁녀가 세 번째 궁녀를 막아선 거예요. 왜? 세 번째 궁녀가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명성황후였던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네 번째 궁녀가 세 번째 궁녀를 막아선 게 명성황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들 완전 짓밟아 버리고요. 칼로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아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 여자가 명성황후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의 아들이었던 순종이죠. 당시 세자였지 않겠습니까? 세자를 머리끄댕글 끄진 곳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엄마가 처참하게 여러분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울고불고 막 난리쳐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되게 무서운 상황입니까? 자기 엄마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칼등으로 머리를 찍어버린 거야. 순종해. 훗날의 순종해. 그래서 순종이 이때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 후에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때 아마 그 충격이었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들더라고. 그리고서 순종의 부인이었던 즉 고종과 명성황후의 며느리는 바깥에서 몰래 담벼락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려고 있다가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기절하고 나서 얼마 뒤에 병사합니다. 왕실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린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에는 명성황후 시신을 데려가다가 이른바 뒷산에서 불태웠다. 이런 기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부터 불과 엄청 오래전은 아니고요. 나름 최근인데 그때부터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시간설이에요. 시체를 겁탈하는 행위. 시체를 강간한다. 이런 뜻이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측 기록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국부를 검사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국부가 여자의 음부예요. 거기를 검사했다는 얘기야. 이게 시간설에 그런 거 뒷받침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이게 뭐지? 막 머리가 막 짜증이 막 올라오고 분노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이리들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야. 근데 최근에는 이 시간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역사는 아니지만 나름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좀 다룬 소설이 하나 있어요. 김진명 씨 아시죠? 고구려 썼던 유명한 작가 있지 않습니까? 뭐 코리아닷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김진명 씨가 썼던 여러분들 그 소설 중에
혹시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태자비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두 권이었는데 지금 한 권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보면 여러분들 황태자비 납치 사건 소설이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남자가 일본을 건너가는데 일본 공항인가 어디에서 무슨 정보를 안 거야. 무슨 정보를 알았냐면은 그 공항에 일본 일왕가의 황태자비가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비가 얼마나 삼엄하겠어. 황태자비니까. 근데 그 경비를 잘 뚫고 이 우리나라 남자가 황태자비를 납치를 합니다. 그 소설에서. 소설의 애들아. 납치해가지고 갔는데 이상하게 이 남자가 그러니까 황태자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야. 돈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야. 자기를 그냥 밥 먹이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황태자비 입장에서는 결국 말을 시작해본 거죠.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나를 인질로 잡았으면 몸값을 요구해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해. 소설에서. 근데 그 남자가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당신을 납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 왜 이것 때문에 납치를 해? 그 남자는 오늘날의 남자란 말이에요.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남자의 할아버지가 을미사변 때 12대 군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명성황후를 지키지 않고 도망한 것에 대해서 그 할아버지가 도망한 것에 대해서 그 손자로서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통해서 그 이때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살해했을 때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애조문서라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이걸 세상에 좀 공개하려고 한다. 근데 그 애조문서는 일본 아주 극비리 여러분들 외무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일본 외무성은 지금도 있잖아. 일본의 긴급문서나 1급 기밀을 보관하는 곳 아닙니까? 지금도. 거기를 내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일본 수상들을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당신은 황태자비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그 애조문서 그 부분을 좀 나한테 보여달라. 들어보니까 황태자비가 납득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풀어줍니다. 황태자비를 믿고요. 황태자비가 외무성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일본이 몇 년 몇 월에 경복궁 건천국 오크루까지 들어왔다. 그 다음 장이 찢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야산에서 불태웠다. 이 중간 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황태자비가 이걸 찾아가는 작업을 그 소설에서 보여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애조 몇번 문서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내용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시간설이 언급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 황태자비 납치 사건 이 이야기는 소설 아닙니까? 소설이죠. 네, 소설이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 불과 한 20년인가 10년 전에 그 황태자비 납치 사건 소설이 나왔거든. 그 이거에 대해서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이 파란을 일으킨 거야. 아니 김진명 이거 어떻게 소설로 이건 너무 상상하기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김진명 씨가 인터뷰한 거 보면요. 뭔가 자기가 외무성 가서 봤다는 느낌을 뉘앙스를 줘. 근데 외무성을 쥐가 어떻게 들어가? 일본 관리들도 못 들어갔는데. 그때는 야, 이거 허구였건 했는데 그러고서 몇십 년 뒤에 이게 공식으로 발표가 된 거야. 일본 측 기록에서. 시간설이라는 부분이. 김진명 이성 어떻게 들어갔지? 그 소설 자체가 상당히 어쨌거나 신빙성 완전히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로 좀 밝혀지는 분위기인 거야. 조금 더 여러분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일본은 우리한테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잔인하게 살았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국모를. 여러분 근데요 이거는 확실히 잡고 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명성황후를 조금 더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자, 명성황후 당시 여러분 근대화를 추진하고 개화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이 바닥이 나요. 왜 바닥이 나는 줄 아세요? 둘째 아이가 죽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둘째 아이가 순종의 형이에요.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학문이 없는 거야. 그럼 아이가 배변을 못 보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여러분들 그 아이의 장례를요 당시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털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요.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털어서 백성들을 굶어 죽고 있는데 쌀 그것 때문에. 그리고서 부족한 재정을 뭘 판 거야? 관직을 판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채우니까 탐관 논리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방에 그런 탐관 논리가 배치가 돼서 돈을 주고서 관직을 샀으면 그 관직을 산 탐관 논리는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에서 세금을 걸어가지고 지 주머니 쓱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이 안 거쳐지는 거야. 이런 악순환을 만든 게 고종과 명성황후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당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꼽으니까 사실 1, 2위는 거의 별로 의미가 없지. 1, 2위가 사실 누구야? 이순신하면 세종대왕 아니야. 사실 1위가 세종대왕인데 2위가 이순신 도찐개찐 아니야. 근데 3위가 김구 선생님이었고 4위가 명성황후였던 거야. 아 진짜 사극의 병폐가 진짜 심하구나.
일본 낭인들이 와서 칼을 찔려고 하니까 내가 조선의 국모다. 개소리야.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궁녀복장을 입었던 건 팩트고요. 제가 있잖아요. 난 실록을 본 사람이라고. 궁녀복장을 입은 건 팩트지만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거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처참하게 끌려가서 짓밟혔다고요. 그게 시간설이든 폭행이든 뭐든 간에. 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짓거리를 한 일본만큼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 이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포화를 맞게 되다 보니까 일본이요, 당시 이걸 주도했던 자 미우라, 일본 우리나라 조선공사 미우라 고로, 얘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일본 낭인들을 다 재판을 회부시켜요. 일본 재판에 싹 다 무죄 석방. 그리고 일본 낭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여러분들 신분층을 보니까 황당히 뭔지 아십니까? 낭자가 뭐예요? 사내랑자. 그럼 낭인은 뭐야? 깡패 새끼들이야 이거야. 깡패들인 줄 알았는데 그 신분들이 현직 국회의원, 검사, 의사, 교사, 흔히 사회적으로 상류층,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극우 세력들이 연합해서 우리나라 국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나라 공사였던 조선공사였던 미우라 고로, 얘가 내세웠던 작전명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사냥? 여우 사냥. 그리고 지금도 그때 명성황후를 찔렀던 그 칼은요, 지금도 일본 신사에 보관 중에 있어요. 그리고 칼에 시퍼렇게 겉명이 서 있습니다. 단박에 늙은 여우를 찔러 죽이다. 아직도 많은 일본 극우 세력들, 그 정치인들, 그 병신 같은 새끼 있잖아, 그치? 그 자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하고 있다는 게 현재 일본의 주소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이웃국가에 두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애들? 반성을 모르는 애들,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애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독일을 이렇게 유의해 줍니까? 그들은 반성할 줄 알잖아요. 그게 진심이건 아니든 간에 최소한 반성할 줄 알잖아. 수없이 많은 수십만 명의 유태인들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 풀어가지고 사람 녹여가지고 비누 만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시켰어요. 후손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왜 등재시킵니까?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픈 역사, 우리가 잘못한 역사라도 너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독일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독일을 비판합니까? 그게 쇼맨십이라고 할지라도. 일본은요, 전혀 반성이 없죠. 그게 일본이죠. 반성을 할 줄 모르는 나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야, 태종 이방원이 그 세종이 살아있었던 여러분들 뭘 합니까, 여러분들? 대마도 정보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대마도 정보를 누구 업적으로 풀어야 돼? 세종의 업적으로 풀어야겠지만 세종이 그때 진행할 때요, 그걸 모두 지휘준도했던 건 태종 이방원이야. 아버지가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태종 이방원이 썼던 정대마도 교서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한 교서. 정대마도 교서. 태종이 직접 썼어요.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완전 사이다였어. 우리가 이들을 괴롭힌 적이 있던가? 이들은 누굽니까? 일본. 우리는 이들한테 항상 역사적으로 문화와 좋은 거를 전달해주기 바빴다. 수없이 많은 문화를 통해서 일본의 많은 문화를 코피했고, 우리는 항상 그들을 선량으로 베푸었다. 그들은 우리한테 선린이었고, 그들은 우리한테 이웃이었다. 우리들이 그들을 정벌한 적이 있던가? 우리들이 그들을 혼낸 적이 있던가? 근데 그들은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해안가를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백성을 방어하고 인질로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일벌백기를 통해서 그들한테 본때를 보이려고 한다. 이게 정대마도 교서예요. 딱 보는 순간 사이다. 역시 태종이방원, 역시 유동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일본은 은혜를 모르는 나라예요. 개새끼들. 내가 원숭이라고 부리는 거 사실 아까워. 근데 정말 욕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욕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네. 그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른바 4차 갑오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아유, 참. 경제사 할 때는 다들 막 쾌행해가지고 그랬더니 근현대사 또 재밌는 얘기 빠방 나오니까 다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내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4차 김홍집 내각 여러분들. 자, 김홍집 내각이고요. 그럼 무슨 내각이 될까요? 친일 내각이겠죠. 그 친일 내각 당연한 거죠. 친일 내각. 여러분, 그리고 이 친일 내각에서 일본에 의해서 여러분들 단행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자 을미
개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질문이냐면요, 선생님 제가 갖고 있는 필기노트나 다른 책에는요 3차 가보개혁이 을미개혁인데 선생님은 4차 가보개혁을 을미개혁으로 말씀하시네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학설이 바뀐 지가 오래야. 3차 가모개혁이 더 이상 을미개혁이 아니라 그 사이에 분명히 무슨 내각이 있었다? 친러내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지금 학계 다수설이에요. 이거를 넣어야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필기노트에는 내가 봤어. 이게 이렇게 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할 일은 뭐야? 최근 학설 연구에서 여러분들 재밌게 수업하고 빨리 붙이는 일이야. 정확히 알아두시라고요. 3차가 무슨 각이라고요? 친러내각. 4차가 친일내각이면서 이 친일내각이 의미하는 것이 4차 가보개혁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을미개혁을 의미하는 거라고. 명확히 알아둡시다. 오케이? 을미개혁 내가 좀 이따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보개혁이 전개이 된다는 것을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가보개혁 기존에 이렇게 공부하셨죠? 1차 가보개혁 신분제 폐지, 2차 가보개혁 이건 배웠지? 이게 나온다고. 이게 뭐가 나온다고? 순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저희가 왜 했겠어? 순서 문제. 그리고 내용은 그 다음에 보는 거야. 이거를 보지 않고 맨날 이거 보니 삼국가설이 도대체 언제야? 2차와 3차 사이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어디 사이입니까? 2차와 3차 사이 아닙니까? 명확히 말해주시고. 그럼 을미사변이 어디 사이야? 친러내각으로 가니까 친러내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고종과 명성황후가 있으니까 그 명성황후를 일본이 제거해갔다 생각이 들어서 뭘 일으키고?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명성황후가 제거되니까 여러분들 김홍집은 친일파로 싹 돌아서가지고 뭘 주도하게 되고요? 을미개혁을 주도하게. 이런 식으로 레파토리로 가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자, 우리 내용 보면서 자 2회 독합시다. 자, 가보개혁 보세요. 자, 1차 가보개혁 자 1번 밑줄 김홍집 내각 밑줄 하나 쳐주시고, 거기 누가 나왔어? 흥선대원군 밑줄.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실권 있어 없어요? 위에 쓰세요. 실권 X. 흥선대원군 실권이 없어요. 자, 이번 발표 궁극기무실 설치 칠판 맞나요? 뭐의 폐지? 교정청의 폐지? 뭐의 설치? 궁극기무실 설치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밑줄 청일전쟁이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가보개혁에 얘네가 간섭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봐봐. 도식 썼잖아. 청일전쟁 기간 중이니까 여기서 일본의 간섭이 덜하니까 우리의 요구사항이 많이 수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신분제 폐지 주장, 여기서도 신분제 폐지 주장.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때 뭐가 폐지가 되는 거야? 신분제 폐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1차 신분제 폐지하면 외우는 거 의미가 없다고. 오케이? 자, 사도개혁의 별표 첫 번째 줄에 누가 보여? 영의정, 김홍집.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 누구지? 박영효가 껴있다면 이게 뭐가 될까? 2차지 2차. 이거잖아. 이거 2차. 근데 박영효가 빠져있으니까 1차로 붙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 발표 2차 가보게요. 자, 밑줄 1번은 청일전쟁에서 성기가 확실한 뒤로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했는데 흥선대원군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아니 지네가 불러놓고 지네가 은퇴시켜. 황당하네요. 자, 밑줄 궁극기무실 폐지하고 자 칠판 아이고 안 쓸 뻔했다. 오우. 뭐의 폐지? 군국기무체 폐지. 자, 이꼬르 중추원의 설치. 우리 심하잖아. 제가 기본 이열 시간에 이거 안 쓰는데 우리 심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중추원의 설치. 여기서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기구가 군국기무처. 2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것이 무슨 기구? 중추원. 오케이? 요거. 우리 한국사에서 중추 몇 번 나오는 거야? 이런 걸 문제 풀이 때 할 거라고. 말만 하고 빨리 하고 넘어갈까? 고려시대 때 중추원. 그렇죠? 궁극기무. 그리고 여러분들 가보개혁 2차 때 중추원. 그리고 독립협회 때 의회설립운동 중추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참여시키면서 헛소리했던 일본의 총독부 미간에 있는 중추원. 물론 3.1운동 이전까지 소집조차 된 적은 없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추원은 겁나 많이 나오는 거네. 이런 것도 제가 문제 풀 때 정리할 거고요. 넘어가세요. 자, 맨 끝에 줄 밑줄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김홍집 밑에 쓰세요. 온건. 그럼 박영효 밑에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김홍집은 온건, 박영효는 급진. 넘어감. 다음 페이지. 자, 홍범 14조 발표. 홍범 14조 몇 조예요? 몇 차 가보개혁이야? 2차죠? 봐봐. 여러분 우리 어디 보시냐면요. 사도개혁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여러분들 양가로 밑에 3번에 개혁의 내용 보시면 제가 사료로 설명하지 않을 거야. 제가 뒤에 1차 가보개혁과 2차 개혁을 제가 완전 아주 뷰티풀하게 뭐라고? 뷰티풀하게 정해놨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별표 치세요. 그 표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 내용 별표. 요거로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다시 앞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양가로 3번에 자 682페이지 아래 양가로 3번에 가보개혁의 내용. 자 밑줄 독자적 연호. 자 개국기념 별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기원자 빠지기도 해요. 가보개혁 때 연호가 뭐냐? 개국이라고. 개국 기원도 많고 개국도 맞아요. 요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자 니은의 밑줄 왕권 제한 맨 끝에 별표 입헌군 주제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과거제 페이지 별표 좀 넘어가세요. 자 관제 정비에서 첫 번째 줄 별표 6조를 파나문으로. 자 칠판 6조가 뭐야? 그래 2호여봉 연공 의정부 아래 6조. 이게 가보개혁 1차 때 여러분들 자 8개의 관청으로 바뀌어요. 8 암은. 그리고 가보개혁 2차 때 7 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정을 담당했던 것을 호조라고 하고요. 여기서 재정을 담당했던 것을 탁지 아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재정을 담당했던 것을 그렇지 탁지 부라고 한다. 가보 1차 가보 2차. 오케이? 저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미음 별표 미음 사법권의 독립.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전근대사 한번 테스트 해보자. 복습 열심히 했는지. 자 지방수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뭐예요? 군사 행정 사법이죠. 입법 있어 없어? 절대 없지. 자 이거를 이렇게 빼버린 거야. 그리고서 재판소를 설치해서 여기다가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수령들이 갖고 있던 기능 자체가 빠진 거죠. 그럼 이 말은 지방수령 권한의 강화야 권한의 약화야? 약화죠. 이게 가보개혁 2차라고요 2차 때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비읍 보세요. 자 지방체제의 정비와 지방 간의 권한 약화 밑줄 하나 쳐주시고. 자 전국 8도를 몇 개로? 23부 별표. 자 칠판. 자 조선시대 때문에 전국이 몇 도입니까? 8도죠. 이거를 여러분 가보개혁 때 오늘 몇 부? 23부죠. 그리고 요것이 대한제국 때 13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봐야 돼. 이거를 여러분 따로따로 보면 이게 헷갈린다고. 다시 한번 조선 8도? 8도는 뭐가 떠올라? 비빔면이 떠오르지. 8도? 너무 공부 열심히 했구나. 8도 비빔면. 그리고 이 8도는 뭐로 바뀌고요? 가보개혁 때 전국을 23개를 쪼개고요. 이것을 대한제국 때 여러분들 10살도로 쪼갰는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의 골격이 이거라고. 맨날 이거로 나온다고. 아니라고요. 우리 경상도 충청도 있잖아. 그 도의 골격이 이 8도가 아니라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13도가 오늘날 도의 오늘날 도의 골격이라고요. 오케이? 뭐가? 대한제국 13도가. 그렇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요거 하나 체크.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시옷 별표. 여러분 요거 여러분 이거 다 궁금한 건데 여러분 이거 경찰학에서 배워 안 배워? 배우지? 그치? 그럼 요거 경찰권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요거는요 좀 구분해야 돼. 자 경무청을 설치했다면 1차고 1차 별표. 여러분 그리고 경찰권의 일원화라고 나오면 이건 2차 가보개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무국의 설치는 경무청의 설치는 잘 안 나오는데 경무청을 설치했다고 하면 1차 가보개혁이고요. 경찰권을 일어났다고 하면 2차 가보개혁이야. 우리한테 중요한 거 뭐야? 경찰권이 일어나야. 알겠죠? 이거 체크해 주시고. 자, 경제개혁 갈고 쓰세요. 경제개혁은 여러분들 거의 90% 이상이 1차예요. 재정이 일어나 1차. 신식화폐 발행 장정 이것도 여러분들 1차. 맨 끝에 쭉 가로쳐준 발표. 근본위화폐제도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본위를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물어보자. 자, 은본위화폐제도 뭐라고?
가보개혁 1차. 오케이? 그 다음에 근본이 화폐제도의 시도 대한제국 광목이요. 모르면 여러분 현재 주소가 그건 거야. 자, 근본이 화폐제도의 시행, 화폐정리의 사업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이론이라고요. 심화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 하나씩 정리할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한다. 자, 은본위 화폐제도 가보개혁 1차. 그 다음에 근본위 화폐제도의 시도 대한제국의 광목이에요. 근본위 화폐제도의 시행 메가다이 화폐정리사업 이런 걸 물어본다고. 반드시 체크 여러분들. 우리 문제풀이 때문에 할 거니까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실력올리기 별표 탁지 한번 말씀드렸고, 자 밑에 사회개혁 보세요. 신문지 철폐. 자 위에 쓰세요. 가보개혁 1차. 그 다음에 조언도, 조언은 금지도 가보개혁 1차고요. 과부의 재가용도 1차고요. 고문 연좌제 폐지 가보개혁 1차요. 자 정리해놨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 표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자 내용 보세요. 자 내용 보시면 의정부와 국내무를 분리한다. 6조를 몇 개로 늘린다? 8개로 늘린다. 가보개혁 1차입니다. 과거체 폐지 밑줄, 경무청 신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밑줄 개국기년, 개국기년 하나 체크해 두시고, 개국기원, 개국기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밑줄 재정이 일어나 어디서? 탁치 암문에서. 자 그 다음 별표 신실화폐 발행 장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은본위 화폐제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별표 신분제 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야? 1차와 2차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간단해요. 1차는요 이게 많아. 1차는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이 좀 많아요. 신분제 폐지 뭐야 여러분들? 신분제 폐지 뭐야? 사회개혁이잖아. 도량형 통일 어디야? 경제잖아. 은본위 화폐제도 어디야? 경제잖아. 1차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짜잘해. 좀 지엽적이야. 이러면 2차예요. 자 2차 보자. 자, 그리고 신분제 폐지 밑줄 주시고, 조언금지 밑줄, 과부의 재가용 밑줄, 고문 연좌제법 폐지 밑줄, 의복제도 간섭. 다 이게 무슨 개혁이야? 사회제도 개혁이지. 어디라고 여러분들? 1차라고. 여러분들 가보개혁에서 제일 일반적인 문제는 이 문제야. 이거 순서 문제. 이 순서 문제. 순서 문제인데 가보개혁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요, 야 이게 1차냐? 이게 2차냐? 이게 미치는 문제야 이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분드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야. 자, 경제하고 사회 1차. 여러분 그리고 조금 지엽적이면 2차야.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6조를 뭐로 바꿨지? 1차에서 6조. 그럼 된 거 아니야? 근데 지엽적으로 또 한 번 바꿔. 그럼 2차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걸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한번 느껴봐. 봐봐. 한 번만 바꿨으면 되는 건데 지엽적으로 또 바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7부가 그러면 2차야.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이 별표 치세요. 이거. 지방수령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을 쏙 빼가지고 재판소를 만들어요. 이거 가보개혁 2차예요. 재판권의 분리 독립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밑줄 사법권의 분리 독립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1차에서 뭐 만들었어? 경무청 만들었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또 하나 한 번 나고. 뭐에 일어나? 경찰권에 이러면 2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지엽적이면 2차라고. 그 다음에 자 별표 교육입국조서 적어보세요. 2차 가보개혁 때 여러분들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온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개혁도 나오고 세부적 개혁. 근데 여러분들 교육 입국조서라고 하는 것은 고종이 한 말이에요. 백성들이요 덕과 체와 질을 기를지어다 라는 표현이 사료에 나온단 말이야. 뒤에 다 있어야 돼. 쓸 필요 없어. 백성들이 뭘 기른다? 덕과 체와 질을 길러라. 근데 왕이 덕, 체, 지 길러 하면 뭐 백성들 막 길러줘?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교육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누가 교육받고 있어? 대놓고 최고의는 아니지만 아직 최고가 될 누가 배우고 있어? 나도 배우고 있잖아. 선생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입국조서 입구로 한성사범학교 설립이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아 가보기 어디구나 2차구나 이렇게 풀라고. 암기할 게 많잖아. 이런 거를 제발 외우지 말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육을 하려고 그래. 누가 필요해? 선생님이 필요해. 선생님을 양성할 걸 만들어야겠다. 한성사범학교 설립과 같이 묶어서 2차로 나와버리는 거야. 자 밑줄 한성사범학교 설립 이렇게 해서 교육입국조서를 밑으로 연결시키세요. 한성사범학교로 화살표 연결. 그 다음 밑줄 훈련대 시위대 설치.
훈련대, 시위대, 설치. 자, 오른쪽 특징 보세요. 특징 보시면 여러분들, 자, 1차 가복에서 밑줄 왕권 약화, 그 다음 발표 군국 기무처 주도 칠판. 맞아요 여러분들? 칠판 1차 가복이요. 뭐가 주도? 군국 기무처 주도. 맞지? 그치? 그 내용 써놓은 거지 그대로. 그 다음 발표 뭐와 요구 사용 수용 갑신양변 동릉면동의 요구 사용 수용. 그 결과 1차 가복에서 뭐가 폐지가 된다? 그렇지, 신문지 폐지된다. 좋아. 자,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보세요. 밑줄 뭐의 폐지? 군국기무처 설치. 가로 열고 뭐의 설치? 뭐의 설치? 칠판? 그렇지, 중추원의 설치.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7, 8월 달에 문제 풀이 때 한 번 더 이 과정 들으면 더 이상 들을 데가 없어. 지금은 들어가지고 쭉 가자고 얘들아. 7, 8월 문제 풀이 여러분 들을 때 이걸 두 번 듣자고. 머릿속에 박힌다고. 지금 1차가 헷갈리지, 1, 2차가 헷갈리지 여러분들 지금은 듣고 그때 들으면 또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기해야 돼. 자, 밑줄 홍범 14조의 반포. 그 다음 발표 김홍집 누구네가 박영효 연립내가 군대개혁 미흡. 그럼 일본이 군대개혁 시켜주겠어? 우리나라 군대 기르는 거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죠. 그렇죠? 미흡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자 1번 발표 삼국 간섭 누가 중심? 러시아가 중심. 일본 꺼져 했던 것이죠. 넘어가시고 사료배기 발표. 다음 페이지 3차 김홍집 내가. 자 무슨 내가? 친러내가. 그렇죠? 요거 하나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게 다음 페이지 을미사변 아니 밑에 을미사변 발표. 자 밑줄 명성황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때 1번 쓰레기 누굽니까? 미우라 고로가 폭도 낭인 거의 10명과 함께 경복궁에 침입하여 경복궁 오코루에서 이른바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개새끼들. 자 그 다음 발표 춘생문 사건. 자 우리나라 국모가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당연히 명성황후의 남편이었던 누가 불안감을 느낄까요? 고종이 불안감을 느끼지. 그래서 이른바 어디로 피신한다? 아니야. 우리 심하잖아. 러시아 공사관은 그 다음이고. 알겠죠? 잘 들으라고. 절대 여러분 내용 못 나와요. 이건 순서 문제 나와. 이게 춘생문 사건이야. 이거 순서 문제로 나온다고. 춘생문 사건. 절대 내가 이면 절대 내용 못 나와. 이거 뭐가 나온다고? 순서 문제. 이게 뭐냐면요. 일본이요. 아니 일본이 고종이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려고 하다가 김홍집한테 걸려요. 이 개새끼한테. 그래서 실패한 게 춘생문 사건이야.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라고? 미국 공사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이 김홍집이요. 고종을 24시간 동안 퇴근하지도 않고 감시합니다. 누가 열받았을까? 고종이 열받았겠지. 김홍집 이 새끼가 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엔요.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은밀하게 나가요. 그게 아간파천이야. 자 정리합시다. 지도 연도랑 같이 봐야 돼. 자 그래서 자 95년 여러분들 뭐 있지? 아니 95년 춘생문 사건이 있지. 그건 안 쓸 거야. 자 을미 사변 삼국간섭 안 쓸 거다. 그 다음에 을미 개혁. 그 다음에 자 이거 두 개 때문에 일어나는 명성황후 살해 사건과 을미 개혁 단발령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자 을미 의병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춘생문 사건 하나 체크해 두시고 어디 가려고 했었다고? 미국 공사관 잊지 마시고. 자 사료배기 발표. 자 그럼 그래서 이제 4차 김홍집 내각 자 보시면 자 4차 김홍집 내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6번에 을미 개혁이라고 한다.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을미 개혁 외우는 방법. 자 따라하세요. 자 머리 깎고 따라하세요. 머리 깎고 주사 맞고 달력 보고 편지 쓰고 끝이야. 머리 깎고 단발령 시행, 주사 맞고 종두법 시행, 편지 쓰고 근대우편제도, 달력 보고 태양역 시행. 머리 깎고 주사 맞고 달력 보고 편지 쓰고. 다시 한번 머리 깎고 단발령, 주사 맞고 종두법 시행, 편지 쓰고 근대우편제도, 달력 보고 태양역 시행. 오케이? 머리 깎고 주사 맞고 달력 보고 편지 쓰고. 오케이?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자 1번 단발령 발표.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사료배기 발표. 자 이제 2번에 근대적 개혁춘이 들어갑니다. 자 나옵니다. 달력 보고 자 밑줄 태양역 시행. 그 다음에 독자적 연호 뭘 사용하고? 건양 동그라미.
그 다음 하나 플러스 소학교는 공포. 자, 쓰세요. 남녀 균등교육 재정. 소학교는 옆에다 쓰시면 돼요. 남녀 균등교육 재정. 그 다음에 편지 쓰고 밑줄 우편사무. 그 다음에 주사 맞고 종두법. 종두법 밑에다가 가로글 쓰세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종두법을 소개. 아니지. 네, 얘기하지 않았어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종두법을 소개한 게 지석영의 종두법이 아니라 정약용의 마가회통이에요. 여기서 제너의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회통의 부록이 뭐야? 오케이, 좋아. 종두방서죠? 이 종두방서 누가 쓴 거예요? 응? 북학위의 저자 박제가 쓴 거야. 그러니까 정약용과 박제가는 꽤 친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회통이라는 부록이 뭐라고요? 종두방서고 여기서 이른바 제너의 종두법을 정약용이 최초로 소개한 거야. 그럼 지석영 이거 하면 틀려. 지석영이 종두법을 소개한 건 맞지만 최초란 말이 붙으면 틀려버린다고요. 이런 게 여러분 하나하나 모여서 내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뭐라고? 마가회통. 마가회통. 오케이? 자, 잊지 마시고. 자, 밑에 사료배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그 밑에 군제개편 보세요. 자, 중앙군 동그라미 친위대. 자, 지방군 동그라미 진위대. 선생님이 군대개혁 언제 정리할 거예요? 대한제국 끝나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실력 올리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을미병 여기서 안 할 겁니다. 주요 의병 파트가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원인만 체크. 자, 칠판 명성황후 살해사건과 을미개혁 중에서 머리 깎고 뭐 때문에?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것이 무슨 의병? 을미병이다. 넘어가시고. 자, 아간파천 연도 체크. 자, 드디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옮긴다 파천.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넘어가시고. 자, 3번에 가보개혁과 을미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에 개혁의 요구 수용 별표. 갑신장변 동학농민운동을 계승함으로써 조선의 개화 세력과 동학농민군의 개혁 의지를 여기서 충분히 발휘하였다 라고 하나 체크해 두시면 우리가 이제 가복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랜드타 심화 이론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한 거 배웠어. 자, 일단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 정기과도 순서 제가 쫙 나열한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 가보개혁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국제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같이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